앞서 1번에서 5번까지 해서 5번 공간도형 정다면 제대항에서 살짝 좀 어려웠죠?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공간도형에서는 점, 선, 면, 꼭지점, 모서리, 면 이것만 잘 생각하고 그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잘만 따지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6번째 문제는요. 2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중3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자, 영재는 다음과 같은 보물찾기 게임을 하였다. 단 A는 자연수이다. 가. 매월 말에 그달에 찾은 보물의 개수에 따라 포인트를 받는다. 그달에 찾은 포인트 개수가 A이면은 A제곱이라는 포인트를 받는다. A제곱이라는 포인트를 받아요. 영재가 매월 찾은 보물의 개수는 그 전월에 찾은 것보다 한 개 더 많았다.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또 2월부터 7월까지 받은 포인트 합이 2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전체 포인트 합의 절반과 같다.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니까는요. 이때 영재가 보물을 찾지 못한 달은 없었다고 할 때, 이럴 때를 하나도 못 찾았다면, 그 다음 제로겠네. 그럼 2월 달은 적어도요, 1월 달에 하나 찾았기 때문에 2월 달은 적어도 2 이상이겠네. 그럼 12월 말에 받은 포인트, 12월 달에 보물을 몇 개 찾았는가를 구하고 그것의 제곱을 구하면 되겠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식을 간단히 나타내시오. 제곱이 있으니 2차 방정식이고 뭘 구하고 했지? 12월 말에 찾은 걸 원했어요. 그리고 1의 식을 풀어 나온 해를 구하시오. 해를 구하래. 1의 해를 구하래. 그 해 중에서 12월 말에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내시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혹시 여러분 답 맞았어 라고 해서 마지막 결과만 답 맞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식을 세우라 그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단할수록 점수를 차등해 준다면 좋은 점수 주고요. 해를 모두 찾아야 돼요. 2차 방정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3번의 해가 될 수도 있고 3번의 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잖아요. 하나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숫자가 커지면은 골치 아파요. 왜? 12월을 x라고 놓으면 2월의 경우는 x-11이 돼버리잖아. x-11이죠. 2월을 x라 놓으면 또 x 플러스 숫자 커져버려. 그러면 다음 같이 하자. 2월, 3월 쭉 해서 6월, 7월, 8월 쭉 해서 12월까지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놈을요. 7월 달에 찾은 보물의 개수를 이게 하나의 요령이에요. x라고 하죠. 그럼 이게 제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때 찾은 것은 x-1개이고 이때 찾은 것은 x 플러스 1개이고요. 그럼 12월 달에 찾은 것은 x 플러스 5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쭉 하면 2월 달에 찾은 것은 x 마이너스, 쌤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제곱이라고 했을 때 매우 편리해집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2월에서부터 7월까지 한 것이 이것의 제곱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전체의 또 제곱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이것의 절반이 이렇게 되었대요. 2월부터 7월까지 받은 걸 한번 구해볼까요? 2월부터 7월까지는 x-5의 제곱, x-4의 제곱 쭉 해서 x제곱까지 하면 되나요?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전개시키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은 내가 보이지 않아도 되겠죠? 나를 쪼르륵 전개시켜 주면은 6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0x 그리고 플러스 5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2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걸 볼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다 갖다 쓰겠습니다. x-5의 제곱 플러스 x-4의 제곱 쭉 해서 x제곱 그리고 쭉 해서 x 플러스 4의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5의 제곱 나를 구하고자 해요. 이렇게 했더니 x제곱은 모두 몇 개? 11개요. 11x제곱. 자, 이렇게 쓴 데는 이 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10x 플러스 10x 마이너스 16 없어져요. 1차 항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상수항은 1에서 5까지 제곱의 합의 2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1에서 5까지 제곱의 합의 2배.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여기 특별하게 뭐 공식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하면 돼요. 4의 제곱, 5의 제곱 계산을 하십시오. 계산해 주면은 110이 나올게요. 옳지.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물으면 이제 답을 할 수 있겠네. 이것의 절반이 나하고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놈의 2배가 나하고 같아요. 그래서 식을 만들었더니 위에 거 2배,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55 이퀄 11x제곱 플러스 110개 됐어요. 간단히 하라 그랬죠. 이것을 다듬어 정리해서 간단하게 만들었더니 x제곱 있고 60이 상상이 사라지네. 그래서 간단히 만든 것은 x제곱 마이너스 60x 이퀄 제로입니다 라고 해주고요. 그래서 x가 뭐라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7월 달에 찾은 보물의 개수입니다. x는 7월 달에 찾은 보물의 개수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1번이 해결됐네요.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온 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2번은 뭐 간단하네. 여기서 해를 구하려면 인수분해했더니 x-60이라고 해서 x는 제로 또는 x는 60이라고 두 개가 나왔습니다. 2번은 이 두 개를 다 표시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3번은 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중에서 옳은 걸 찾아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중에서. 보물을 찾지 못한 단어는 없었기 때문에 x-5의 값이 제일 작은 값인데 내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x는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로는 해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만족하는 해는 x 이퀄 60입니다. 그러면 12월 달은 몇 개? 이것의 제곱만큼 받았기 때문에 12월 달에 받은 것은요. x 플러스 5가 12월 달에 찾은 보물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것의 제곱을 구하면 돼요. 따라서 65의 제곱을 계산해 주면 되고 65의 제곱은 그냥 둬도 되고 4225입니다. 포인트 많이 쌓았네, 그죠? 2차 방정식의 활용이었습니다. 식을 세우기 위해서 문자가 뭔가를 정의를 하고 식을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하는데 등간격으로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는 가운데 있는 놈을 x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간략해집니다. 이것보다 더 간단한 식이 있다면 주저 말고 자랑해 주세요. 이걸 x라고 놓을 생각했습니까? 아마 여길 x로 놓으려고 했을 거예요. 대부분 12월 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가운데 걸 넣으면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자, 이제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했어요. 이 함수 그래프가 다음을 만족한다. 위로 볼록한 곡선이며 꼭지점의 y좌표는 정수이다. 위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y좌표는 정수. 2차 함수는 뭐 꼭지점 있고 그리고 대칭축이 있고 오목볼록 방향 등이 있잖아. 그리고 x축하고는 제로와 m0에서 만났다. x축과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경계를 포함한 내부에 있는 점 중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라는 정수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네. 그렇게 되는 점의 개수는 n이다. 첫째, m이 4이고 n이 15일 때 도대체 이 함수가 뭐냐? 그 식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m이 5가 되었고 n이 22일 때는 이 함수식이 뭐냐? 이걸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이것은 제가 강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이 중학교 교과서를 가만 보면은 함수 그래프를 처음에 배울 때 대형표, 점을 찍고 부드럽게 연결하죠. 그거예요. 모는 종에다가 정확하게 점을 찍어서 매끄럽게 선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중학교 학생들의 기본 학습 내용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수학적인 내용을 찾아내고 탐구해내는 것이 영재성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식만 써서 계산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그릴 것을 원합니다. 자, m의 값이 얼마요? 4. 그러면 0, 1, 2, 3, 4라는 점을 지나고 위로 볼록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꼭 정수점이 경계를 포함해서 15개라고 했어요. 그럼 이 참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x제곱이에요. 내가 1만큼 하면 1이요. 2만큼 하면 4가 돼요. 그리고 3만큼 하면 9가 돼요. 자, 이걸 제가 이용하려고 그래요. 따라서 양쪽 대칭이기 때문에 x 이퀄 2에 관하여 대칭입니다. 내가 한 개고요. 여기를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아니요,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미 둘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4개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양쪽 5개씩 해서 벌써 10개가 나왔고, 이제 추가로 몇 개? 5개만 더 하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오케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잠식은 찾아냈더니 이렇게 되었을 때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꼭지점의 y좌표도 4가 되었고요. 5로 더 올리면은 그때는 하나 더 점이 더 추가되니까 안 돼요. 따라서 1번 문제의 답은 y 이퀄 이 4를 꼭지점하고 0, 4를 지나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4 식을 전개시켜서 표시하면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인수분해된 폼으로 표시해도 되고 전개된 폼으로 표시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의 경우 식을 써서 하려고 하면요. 이 창의 개수가 지금은 다행스럽게 정수였지만 정수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서 답할게요. m이 5이고 n이 22라고 했습니다. 그럼 5 지났으니까 이놈이 추가됩니다. 이때는 대칭축이 2분의 5예요. y좌표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5일 때, 6일 때, 7일 때 사실은 차례대로 이렇게 확인해 봐도 돼요. 위로도 올라가면 공간이 더 평면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점의 개수가 더 늘어날 거예요. 자, 5일 때 한번 해볼까요? 양쪽 대칭으로 늘어나야 돼. 일단 4개. 하나, 둘, 셋, 4개. 양쪽 대칭이잖아. 그 다음 일단 요만큼은 있습니다. 자, 15개에서 16, 17, 18, 20개. 아직 2개를 더 만들면 되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잠수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2개가 더 생기는 것이 여기에 나왔을 것인가, 여기에 나왔을 것인가, 위에 나와야 되겠네. 옳지. 추가로 2개 더 생기는 것은 이렇게 왔을 때입니다.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 중에서 6일 때, 그리고 이런 점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점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거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해결이 됐겠네요. 자, 그러면 구하는 방법은요. 1 대입했을 때 3하고 4, 요 3보다 크거나 같게 나타나도록 하고 4보다는 작게. 이 경우 양쪽 대칭 한쪽만 따져도 돼요. 그 다음 대입했을 때도 요 놈의 값 5보다는 크게. 그리고 꼭지점이 6이 되는 경우로 찾아서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올려서 2개 나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 올라가면 하나 더 추가되니까는 점이 더 늘어나니까 그건 아니겠네. 옳지, 됐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는 경우 내가 2분의 5일 때 6이라고 하는 점 지나가도록 하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것은요. y equal minus a x, x minus 5라고 하죠. 지나갔어요. 자, x에다 2분의 5를 대입하겠습니다. 2분의 5를 대입하면은 4분의 25a가 되었고 내가 얼마? 6이 되도록 하면 돼요. 따라서 a 값은 25분의 24인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확인해야죠. 요거는 처리가 되었습니다. 2 대입했을 때 요 아래로 내려서 5보다 크거나 같은가? x 2 대입했을 때 y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6보다는 작겠죠. 그 다음에 x에 1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값이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3보다 크게 위로 올라가겠네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4보다는 작게 되었는가 확인하면 돼요. 요거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오케이 될 거고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께 맡겨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했더니 내가 오케이 맞게 나왔고 그 식은 y equal 마이너스 25분의 24 x 마이너스 5입니다. 굳이 전개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창의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식을 써서 푼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창의적인 풀이 방법은 별거 아닙니다. 그저 교과서의 원리 개념 설명된 것을 200% 받아들이면 돼요. 정확하게 모눈정에 점을 찍어서 그래프에 생긴 모양을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하면 된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은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이제 도형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영재성이나 창의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기하, 도형 문제를 풀 때는 나와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뭘 내가 배웠는가만 기억하면요. 의외로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자, 삼각형의 닮음이라고 그랬고 무게중심, 오타가 나와버렸는데 무게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사다리꼴 A, B, C, D가 있다. 사다리꼴 A, B, C, D가 있어요. 사다리꼴이라고 했어요. 사다리꼴이니까는 이렇게 평행인 것이 반드시 있죠. 평행인 것이 항상 있으면 되고.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대각선 AC와 대각선 BD의 그림은 큼지막하게 그리십시오. 손바닥만하게 하면 돼요. 수직이래요. 그리고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죠. 변 AB, BC, CD에 내린 수순의 발을 각각 이 대각선의 교점에서 여기에 내린 수직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네. H1. 그럼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등을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 수직으로 내리겠어요. 여기 직각이라고 그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수직 껐어요. 수직, 예. 그거 수선의 발을 H1, H2, H3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또 계속 전체해 봅니다. OA, H1, 예, 요 삼각형. 그 다음 삼각형, 그 다음 직각삼각형들. 이 직각삼각형들의 무게중심을 차례대로 G1, G2, G3, G4, G5,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은 뭐예요?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요. 세 중선의 교점이요.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삼각형이 있어. 무게중심이라면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래. 자, 그리고 요 각은 직각이고요. 요 각은 직각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2래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1이래요. 그럼 벌써 떠오르는 거 있죠.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1대 2대 루트 3 때문에 이 길이는 루트 3이 됩니다. 자, 이제 1번 물음을 봅시다. 삼각형 OAH1과 닮음인 서로 다른 삼각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차례대로 볼까? 요걸 포함해서 하나, 둘, 셋. 이것도 똑같아요. 왜? 잘 따져보세요. 이거 똑같잖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 세야 돼요. 열, 다 나왔나요? 혹시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인데도 잘못해서 다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 자칫 잘못하면 나도 하나 놓칠 뻔했습니다.
아, 이거 뭐, 야, 그 만만치 않으네. 보다 쉽게 찾아낼 수는, 그냥 이거는 그냥 세세요. 1번은 11개임을 확인했어요. 나는 10개밖에 아니야, 잘 보세요. 큰 것도 있어요. 큰 것도 있어요. 크기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든지 아니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세는 방법은 없을까? 직각삼각형이고 전부 다 30도, 60도이기 때문에 직각인 꼭지점의 개수마다 한 개, 두 개. 여기도 이제 한 개 있고 그렇게 확인해도 되고요. 다양한 방법을 확인해서 빈틈없이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변 AB와 BC의 길이의 비를 구하래요. 변 AB, AAB가 어느 거지? 예, 이거요. 그리고 BC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 끝났어요. 나 60도잖아. 직각이잖아. 저기 1대 2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저놈의 길이의 비율은 1대 루트 3입니다. 됐고요.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직각삼각형 각의 크기가 30도, 60도 직각삼각자 중에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삼각자를 쭉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천천히 서둘지 마세요. 3번. G1, G2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살짝 지우고 볼까요? G1, G2의 길이니까는 나란히 이웃에 있는 무게중심을 연결한 것에 요 길이를 구하래요. 선생님. 아까 무게중심이 뭐라 그랬죠? 중선을 2대1로 내분한 점이기 때문에 요놈의 길이가 요 길이의 절반입니다. 자, 내가 얼마라고 했나요? 문제에 주어지기를 2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예요? 4가 돼요. 자, 2대1로 내분했기 때문에 평행입니다. 이것도. 따라서 G1, G2의 길이는 요 길이 2를 3분의 2로 나눠주면 돼요. 옳지. 세 번째는 G1, G2의 길이는요. 알아들었죠? 3분의 4가 됩니다. 무게중심, 그리고 내분점, 중선, 평행, 닮음 등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이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거는 선생님 그럼 해결됐습니다. 방금 길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나도 구할 수 있고요. 나도 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 거 잘 봤더니 나도 중선 요걸 연결하면 그래. 요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 길이도 찾을 수 옳지 알았습니다. 요 길이는 요 길이의 3분의 2. 방금 요 길이의 3분의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꺾어 나간 길이는 다음 같습니다. A, G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표시한 이렇게 조심해서 가야 돼요. 중선 가야 돼요. 이렇게 중선 가야 돼요. 이렇게 표시한 요놈 길이의 3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길이를 차례대로 구해 보면은 요놈 길이, 그다음 요 길이, 요 길이가 얼마죠? 예, 전체 요 길이에서 내가 1, 2, 루트 3이고 이 길이 3이에요. 저 절반 나눴기 때문에 2분의 3이고 길이 얼마인지 나왔죠. 그것을 2분의 3. 또 그 다음 또 요놈 길이의 절반의 2분의 3. 그렇게 차례대로 계산하면은 전체 길이는 노란 저놈의 길이의 3분의 2인데 노란 길이를 처음 거 구하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 거 구하면은 루트 3이 나와요. 그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거 구하면은 또 2 루트 3이 나와요. 그 다음 길이 구하면 3이 나오고 그 다음 길이 하면 6. 오케이 되었어요. 자, 이 4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히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3분의 22 플러스 2 루트 3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문제가 점점 좀 비중이 높아지죠. 예. 무게중심 중선. 특수각의 직각삼각형 변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해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확인되었습니까? 네. 자, 그 다음 9번부터 10번, 9번부터 문제는 풀이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8번까지는 사실 풀이 과정 필요 없이 답만 찾아내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풀이 과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야 됩니다. 풀이 과정 서술하는 방법은요. 교과서에 있는
아무 페이지나 하나 별 써서 보기 문제를 손으로 2번만 옮겨 적어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봅시다. 내에서 루트 A, 루트 B, 루트 C, 루트 D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B, C, D의 합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최대 값을 구하래요. 그리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A, B, C, D는 10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크기 순으로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각 4장 카드 중 3장의 카드에 적힌 수가 A, B, C와 같대요. A, B, C와 같아서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 해결됐습니다. A라고 하는 값이 1이라고 하면요. 루트 A라고 하는 값도 1입니다. 그와 같을 때는 루트 A, 내가 1이고요. 카드에 적힌 수 루트 B, 루트 C, 루트 D인데요. 1보다 크면 나 B보다 커요. 내가 A 됐고요. 그럼 내가 B가 되어야 되고 내가 C가 되어야 돼요. 왜? 아니, A, B, C 순서 이와 같잖아. 저 X하고 루트 X가 같아지는 경우는 X가 0일 때하고 1일 때밖에 없어요. 그 이외의 자연수의 경우는 X가 훨씬 더 크게 됐기 때문에 크게 되고 크게 됩니다. 옳지. 이와 같을 때는 A, B, C 다 구하라 그랬니? 제곱을 시켜볼까? 예, 제곱을 시켜봤더니 A는 그냥 1. 루트 C가 B, 루트 D가 C입니다. 그러면 이거요. 루트 없어지도록 해볼까? D는 어떻게 됩니까? C 제곱이요. C 제곱은 B의 4제곱이요. 그래? 그럼 난 B고요. 나는 C이니까는 B 제곱이에요. 나는 그냥 루트 B인데 이렇게 될 거예요. 자, A, B 그냥 A, B, C, D의 합을 물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A가 1입니다. 그리고 B에다가 이건 A, B, C, D 합을 C에다가 C가 B 제곱이요. 일단 D는 B의 4승. 오케이. 이거에 뭘 물었어요? 최대값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D는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 봤더니 B 값은요, 1보다, 루트 B 값이 1보다, B는 1보다 커요. 이렇게 되니까. A가 1이었잖아.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4제곱 시켜서 이와 같이 되는 B의 값은, 풀이과정 서술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B가 될 수 있는 값은, B가 될 수 있는 값 2 또는 B는 3밖에 없습니다. 3의 4제곱 81이고 4의 4제곱부터 넘어가 버려요. 최대를 물었기 때문에 최대는 큰 놈을 대입했을 때입니다. 이와 같을 때 최대 값이 나옵니다. A가 1인 경우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때 최대 값을 구해주면 1 플러스 B가 3이고 B의 제곱 3의 제곱 9, B의 4승 81이라고 해서 94입니다. 자, 그런데 또 확인해야 되죠. A 값이 1보다 크다고 하죠. A가 1일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A 값을 1보다 크게 하면은 루트 A와 요건 비교적 이쁘게 제가 서술해 볼게요. 루트 C, 루트 T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런데 1보다 크기 때문에 루트 A하고 A를 비교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A, B, C 관계는 또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카드에 적힌 수 중에서 3개가 A, B, C하고 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A일 수도 없고 내가 바로 A가 되나? 옳지. 따라서 루트 B는 A가 되어야 되고요. 루트 C는 B가 되어야 되고 루트 D는 C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했더니 D는 C 제곱이고 C 제곱은 B의 4승이고요. B의 4승은 A의 8승입니다. A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제일 작을 때가 2입니다.
따라서 나는 2의 8승보다는 크게 나옵니다. 2의 8승은 256인데 내가 100보다 작다는 것이 모순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뿐이고 B는 3이 되어야 되고 최대값은 94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말로 붙인 거 그것만 더 추가해 주면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서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덜렁 이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될 땐 안 된다는 이유까지 함께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10번 문제 볼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그리고 주사위 던지는 것.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죠. 그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유리수가 되는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풀이 이쁘게 써볼까요? 근의 공식에 의해서 이런 말까지 다 써주면 돼요. 저 2차 방정식의 해는 y equal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내가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내가 유리수가 되려면 a, b, c는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눈이기 때문에 관계없고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완전 제곱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걸 d라고 하면 p제곱 마이너스 4ac가 완전 0 또는 0이 돼도 돼요. 0 또는 완전 제곱수이면 된다. 그래. 그러면은 P는 뭐?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눈이니까 P에 대해서 차례대로 해볼까? P가 1이라고 했더니 1-4ac의 값이 0 또는 제곱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있나 보세요. AC 제일 0보다 작아져 버려요. AC 곱 제일 작을 때 이리자. 이와 같을 때는 없습니다. 0개. B가 2일 때 봅시다. B가 2면은 4-4ac의 값입니다. 내가 0 또는 제곱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되는 AC를 차례대로 찾아내면 됩니다. 뭐 있니? 야, 나는요, 제일 작아봤자 1이야. 1, 1일 때 하나밖에 없네. 그래, 한 개.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개수의 B에 따라서 AC 개수 구한 거예요. 그 다음 B가 3일 때. B가 3일 때는 9 마이너스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죠. 내가 0 또는 제곱수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나 4AC는 4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제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홀수고 짝수고. 그럼 1 되는 경우 있겠네. 내가 1 되는 경우, 1 이외에 제곱수 4, 9에다가 4를 뺐으면, 그런 경우도 있나요? 예. 그럼 이와 같이 되는 경우라면은 AC 값이 2가 되었을 때, 1로 보세요. 1로 좀 5가 돼서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AC의 값은 2입니다. 네, 뺐으면 홀수잖아. 홀수니 홀수 제곱수 이거야. 따라서 이와 같이 되는 AC의 개수를 구해주면요. 이의 약수입니다. 개수만 물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되겠죠. A가 될 수 1하고 2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계속해서 나갑니다. B가 4일 때 마지막 문제. 특별한 제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16에다가 마이너스 4A, 4의 배수, 4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나는 0이었거나 제곱수 중에 4의 배수 4, 그 다음은 4, 4, 16 하면 안 돼요. 두 가지 경우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는 AC의 값이 4이고요. 이와 같을 때는 A 4이고 여기 4가 됐을 때는 내가 12가 되면 되니까 AC의 값이요 3입니다. 그러면 4의 약수 개수를 따지면 되겠죠. 1, 2, 4, 3개입니다. 3의 약수에 개수 주사위 눈을 따지면 되죠. 1, 3, 2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다 되었더니 5개입니다.
이제 B가 5일 때. B가 5면은 5, 25 마이너스 4AC의 값이 내가 홀수고 짝수니까 0은 될 수가 없고 그럼 완전 제곱수 중에서 홀수인 것을 찾아야 되니까 1하고 9 5, 25 이게 아니에요. 25 되려면 내가 0이니까 그건 안 되잖아. 따라서 이와 같이 되는 경우는 AC의 값이 6일 때고 그 다음 내가 9가 되는 경우는 AC의 값이 4일 때입니다. 자, 약수의 개수 따질 때 주사위 개수 잘 생각해야 돼. 주사위는 6까지는 1, 2, 3, 6 해서 4개입니다. 4일 때 3개 이미 앞서 따졌습니다. 따라서 7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았죠.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볼까요? B가 이제 6일 때 봅시다. B가 6이면은 6, 6이 36 마이너스 4AC, 4의 배수입니다. 즉 짝수입니다. 그럼 내가 0이 될 때도 있고 4가 될 때도 있고 16이 될 때도 있습니다. 6, 6이 36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럼 이와 같이 되었을 때는 AC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9하고 AC의 값은 8하고 AC의 값은 5입니다. 각각의 개수를 구하려면 9의 약수 중에서 6보다 큰 건 안 되죠. 주사위는 6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1, 3, 2개. 그 다음 8의 약수 중에서 역시 8보다 큰 건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잠시만 1, 9 안 되잖아. 3, 3 1개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되는 주사위 눈을 보면요. 2 곱하기 4, 4 곱하기 2개뿐이에요. 그 다음 1하고 5, 5하고 1, 2개뿐입니다. 따라서 더해지면 이와 같을 때는 5개임을 확인해서 오케이 되었어요. 따라서 개수를 다 더하면 1개, 2개, 5개, 7개, 그리고 5개라고 해서 다 더해 보십시오. 모두 더하면 20가지가 나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여기저기 놓치기가 쉬웠죠? 그래, 2차 방식 근의 공식 유리수이다. 내가 0 또는 제곱수이면 되는데 홀수, 짝수 주의를 하자. 그리고 주사위 눈이기 때문에 6 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 조심스럽게 다 비교해서 따져서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 하나씩 다 따져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특별한 방법, 재주가 있는 요령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1, 2, 3 순서대로 있잖아요. 이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분류해서 중복되지 않게 빠뜨리지 않게 정확하게 개수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참 영재성 투 문항은 앞서도 제가 얘기를 했죠. 거의 논술, 탐구 보고서 형식이기 때문에 밴드에 올려놓은 제 종이로 된 해설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